방수포를 배우셨죠?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부채 접는 것처럼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 깔고 그다음에 환자 이렇게 이쪽으로 높인 다음에 쭉 피면 돼요.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쪽 방수포를 반 정도 말아서 깔고 말거나 부채 모양으로 접어서 깔고 그다음에 환자를 다시 돌려놓긴 후 방수포를 펼쳐요. 7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자, 이거 무릎 덮개라는 호창이에요. 저기 반시트 같은 거. 허리 아래 부분까지 무릎 덮개를 늘어뜨려 덮은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덮은 후에 아까 영상에서도 볼 건데 그 다음에 이불을 덮고 있으면 호창을 먼저 씌우고 이불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 이불 내리는 거 없죠? 네. 이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 벗겨야지. 그 다음에 변기를 대주는 거예요. 381조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허리 밑에 한 손을 넣어 대상자가 엉덩이를 들게 하고 다른 손으로 변기를 밀어 넣어 항문이 어디에? 변기 중앙에. 이것도 있고 문제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옆으로 돌려 높인 후 엉덩이에 변기를 대고 변기 위로 대상자를 반동에 의해서 같이 변기하고 환자하고 같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변기를 이렇게 대줬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반동에 의해서 변기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를 돌려놓혀 반듯한 자세에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합니다. 참고 차가운 변기가 피부에 바로 닿을 경우 대상자가 놀랄 수 있으며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될 수 있어요. 차가우니까. 여성의 경우 해운부 앞에서 화장지를 대어주면 소변이 튀지 않고 소리가 작게 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소변이 이렇게 뻗치는 경우 있죠. 그냥 줄줄줄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니까 뭐 뻗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화장지를 대어준다는 거예요. 9번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로 취한다. 네, 침대를 눕혀 반듯하게 하면 힘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반신을 좀 올려주는 거예요. 45도 정도로. 변기를 대고 오래 있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 허리와 둔부의 관절 부위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변이가 생길 때마다 시도한다. 오랫동안 못 보시네? 그러면 다시 눕혔다가 또 다시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다리도 저려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해요. 10번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대상자 손 가까이에 화장지와 호출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린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에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똑같아요. 상태를 살피고 배설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 방에 들어가 침대에 머리를 먼저 낮추고 이것도 순서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 화장지로 해운부나 항문 부위를 닦는다. 배설물로 이것도 보면 이제 대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 덮개를 걷어내 해운부 항문 부위를 닦아 배설물로 인해 피부가 짓무르지 않았는지 대상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변기를 뺀다. 어떤 게 먼저일까요? 변기를 닦는 게 먼저일까요? 변기를 빼는 게 먼저일까요? 빼는 게 먼저고. 그죠? 그치? 그래야지. 잘 닦이지. 예. 저도 이거 영상도 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빼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네. 물로 한번 이렇게 닦는 게 낫지 않겠어? 닦는 게 먼저를 해. 닦고 그 다음에 방수포를 깔았잖아. 아니 어쨌든 설명상은 모르겠는데 네. 빼고 닦기에는 그게 편하긴 한데 네. 우리가 빼는 동안 피부에 있는 그걸 오물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그러니까 상식은 네, 그렇다고 해요. 네. 교재대로 하면. 그러니까 교체대로 해야 네. 그럼 기저귀 먼저 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기저귀 여기 변이 많은데 그리고 어떻게 닦아요? 있는 상태에서 닦아줘야 되잖아. 좀 내려갖고 애들도 기저귀를 닦고 거기다 넣는데
기저귀 안에다가 그렇게요? 예. 애들은 애들은 이렇게 빼갖고 좀 밑으로 내려갖고 애들 히프를 닦고 갖고 기저귀에다 오물 받치고 이렇게 말아서 올리거든요. 네. 네네 맞아요. 어른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대요. 그렇죠.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변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닦아줘야 이거는 거기 묻었을 때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거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뭐 저기 마른 물시트를 닦아주고 이럴 때는 변기를 치워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때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 그렇게는 안 나와요 시험. 한 번도 완전 저보게 한 번도 없어. 그 문제는. 14번 해역부와 둔부를 따뜻한 물수건이나 물티슈로 앞에서 뒤로 잘 닦아주고 물기가 남아있으면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닦아주고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그래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드라이 해줘야 돼요. 네. 대상자가 허리를 들지 못하면 옆으로 뉘어서 한다. 방수포를 걷어내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대상자의 손도 배설물로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씻고 대상자도 옷과 이불을 정리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커튼과 스크린을 제거한다. 물과 근데 손으로 커튼하고 스크린이 있는데 이 무릎 덮개 뭐 덮을 이게 뭐가 있대? 아니 실제로 실전에서 우리 개인만 하면 근데 완전 이게 요양보호사가 본다 이거지 프라이버시 요양보호사가 보니까 그 요양보호사는 그냥 컬러도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양사가 보는 게 이 환자가 수치스러울 수 있다 이거예요. 가려주면 일이 막. 일이 많아. 대상자가 마음이 편안하던 거예요. 그냥 이분도 큰 애기 그럼 여기 다 보이니까 프라이버시 시켜주는 거. 요양보호사. 9번 배설물에 근데 실제로 나가면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실습하러 갔을 때 그렇게 하나 한번 봐요.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유진아 너 가서 왜 머리 덮개 안 덮여?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영상 보니까. 찍혀 우리. 이렇게 바쁘니까 왜냐면 기저귀 체인지하는 시간에 다 해줘야 되니까 바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시험에 나오는 그렇게 한다는 거.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시각장애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배설물에 이상이 있는 것은 건강상 이상 징후이므로 배설물을 버리지 말고 보고해야 돼요. 이동변기 사용 도입니다. 이동변기 넘어가서 이동변기 변기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다가 변기까지 넘어가고 환자가 쓰러진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겼죠? 네. 여기 있어요. 기본 원칙 대상자가 변전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침대 옆에 두는 거예요. 대상자가 변이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대상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배설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배설 시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덮어주는 거고 대상자가 여기도 앉으면 또 이렇게 앞에 보일 수 있잖아요. 특히 뭐 남자라든가 이럴 때 그래서 거기도 덮어주는 거예요. 대상자가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하고 배변 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되고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근데 이게 이런 변기에 앉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 나와요. 나와요 이거. 이 미지근한 물로 끼얹는다. 찬물을 태우는. 이동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배설물이 남아있거나 냄새나지 않게 하고 돕는 방법 보겠습니다.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이동변기 요거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거고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하고 이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며 관력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낄 수 있어요. 네. 예? 미지근한 건데 찬물로 껴주면 안 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내가 찬물로. 해봤거든. 우리 저기 내 스스로 해봤거든요. 근데 찬물 딱 껴주니까 똥구가 딱 이렇게. 그 우리 비대 쓸때 하잖아. 나는 한 번 해봐. 한번
누워 있는 분들은 우리도 그 비대 쓸 때 따뜻한 물이 가면은 더 잘 보잖아요. 그거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또 찬물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 틀린 거지. 찬물이라고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는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옳은 것을 찾은 거에서 틀린 답인 거죠. 그게. 틀린 거에 나온 거지. 틀린 답이고. 그 옳은 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화장지를 깐다 뭐 이런 그러면 그게 답이고 그 밑에 보기가 뭐 찬물을 끼얹는다 뭐 이런 보기가 나오고 틀린 거야. 네, 완전히 그게 있어요. 그게. 아, 맞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틀렸는지는 가려낼 수 있어야 돼. 그죠? 네. 찬물을 끼얹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준비물 이동병이 있고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커튼이나 스크린, 미끄럼 방지 매트 여기다 깔아두면 되고 화장지, 손 씻을 물, 무릎 덮개 덮어준다 그랬어요. 휴지통. 네. 이동병기 돕는 방법입니다. 이거 이제 과정이에요. 이거 한번 봅시다. 3번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이 이동병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방 환자 침대 옆에 있거든요. 개인별로 이게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그 옆에서 잘 보도록 스크린 쳐줘야 돼요. 침대 옆에. 손수제 손 일회용 장갑 끼고 침대 높이와 이동병이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높이 같은 거 대부분 같아요. 그죠? 네. 조금 낮기는 하네. 네, 저건 여기 목욕 의자 거는 같은데? 네. 이거 이동병기. 있어요. 네. 보통은 비슷해요. 같도록 막 맞추고 침대에서 이동병기 이동할 때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요. 근데 잘 넘어져요. 6번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요. 변기 밑에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이동변기 밑에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7번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준다. 소리 나지 않게 배설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근데 거기서 스크린 치고 봐도 다른 분들 누워서 이러고 있어서 못 들어요. 못 들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냄새나. 그런 분은 진짜 인지도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런 사람끼리 모아놔. 병실에서 이거 다 이러고 있는 사람 옆에 그런 분 안 나. 다 이래서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그 인지가 있고 이런 분은 인지 있는 사람끼리 그 인지 있어갖고 또 서로 싸운다 그럼 또 걸려놔. 다른 방으로 보내요. 싸워 잘 노인네들이. 맞아. 특히 여자 할머니들이 잘 싸워요. 음악을 틀어줘. 배설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 8번 변기가 너무 차가우면 피부에 닿을 때 놀라고 미리 따뜻한 물 또는 따뜻한 수건으로 데워놓는다. 침대의 한쪽 난간을 내리고 대상자가 변기 가까이 이동한다. 옮기는 거 아까 배우셨고 똑같이 하면 되고 10번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이거 중요하고 네. 닿지 않으면 왜?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닿지 않으면. 11번 편마비의 경우 이동 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붙인다. 아까 휠체어하고 똑같아요. 12번 변기에 손잡이가 없는 경우 변기에 손잡이가 없는 경우 여기 있어 그림은 없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이동 변기로부터 먼 발을 이동 변기로부터 먼 발이면 오른발이겠네 그죠? 발 사이에 놓고 대상자를 이렇게 아까 똑같고 대상자 무릎을 이동 변기 쪽에서 밀며 대상자의 무릎을 발로 밀어 대상자의 몸을 회전시켜 변기 앞에 세운 후 속옷과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혀. 참고 이동 변기에 대상자를 앉히는 방법은 휠체어와 똑같다. 13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줘요. 네. 요양보호사가 근데 하는 거 봤는데 덮어주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어. 봤는데 그냥 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호출배를 대상자 손 가까이에 두어 배설이 끝나면 즉시 알리게 한다. 이게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이런 사고가 났어요. 15번 배설 후 뒤처리를 하게 하고 대상자 스스로 하게 하는데 못할 경우에는 도와줘야지. 대상자가 스스로 용돈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돕는 방법은 침상 배설 돕기와 같다. 그다음에 침상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안아서 옮겨야 하므로 힘이 덜 들도록 침대 난간에 이동변기를 빈틈없이 붙인다. 네, 붙인 다음에 그쪽으로 돌려서 앉히시고 17번 대상자 손에 남아있는 잔변물이나 세균이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손도 깨끗이 닦고 배설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닦고 이동변기에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 어떤 문제는 또 환기하고 보는 시간에 환기한다 뭐 그랬어요. 아니고 다 본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환기. 일회용장갑 벗고 물과 비누로 손 씻고 스스로 배설하는 대상자를 지켜보는 방법. 대상자가 불쾌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배설 시 불편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편안히 배설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주고 배설 도중 혈압이 오르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관찰해야 되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설 중 대상자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즉시 도와줍니다. 기저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저귀에서도 한 문제 나와요.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자 이거 중요해.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동으로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한다. 됐어요? 한번 봤다고 해서 기저귀 바로 채우면 안 돼요. 설사 기저귀를 차고 있는 대상자라도 기저귀 비끼고 화장실 가는 연습을 해서 이러다가 연습하다가 기저귀 떼는 경우도 있어요. 네. 2번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불쾌한 표정 짓지 않고 3번 기저귀를 사용하면 피부 손상과 욕창이 잘 생겨요. 습하고 닿는 부분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안게 해야 돼요.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합니다. 장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지 기저귀 체인지 할 때마다 욕창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통증을 호소하는지 살펴보고 욕창 예방 조치를 합니다. 주의! 자, 기저귀를 쓰게 되면 385쪽입니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기저귀 차려고 해. 벗으려고 안 해. 의존하게 되고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져요. 오줌 마려운 너희가 있어도 내가 기저귀 찼지 하고 그냥 봐요. 근데 여기가 있으면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찼다는 걸 생각하고 그냥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다리의 기능도 떨어지고 욕창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어요. 심해질 수 있고 냄새가 불쾌감을 주므로 환기를 시키고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고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변기를 허리를 들 수 있다면 간이변기를 사용해 시도해 본다. 네,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도 이런 거를 서서히 해보면서 뜰 수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돼요. 돕는 방법. 그래서 우리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분을 케어를 해서 화장실에 못 가던 분은 화장실에 스스로 돌아다니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의 능력이에요. 네. 돕는 방법. 배설물로 시트나 의복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서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기저귀. 준비물, 기저귀, 손소독제, 일회용장갑, 스크린, 커튼, 물티슈, 변 덮개, 마른 수건, 화장지, 따뜻한 물, 탈주제나 방향제, 휴지통. 방법 3번 손소독제로 손 깨끗이 닦고 일회용장갑 착용하고 4번
덮개를 이불 위에 침상에서 하는 거니까 무릎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는다 그랬어요. 이불 밑에 아니고 이불 위에 덮어놓은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내린다. 5번 면 덮개의 밑에서 위옷을 요것도 뭐 가슴 밑에까지 올리고 뭐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영상을 보면 아직까지 가슴 밑에까지 올린다고 했어. 근데 가슴이 아니라 여기는 허리까지 올리고라고 나와 있어요. 허리까지 올리고 허리까지 올린다는 거 이건 저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바지를 내리고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대상자의 협조하에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어요.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일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덮인 다음에 기저귀를 교환하면 됩니다.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기저귀를 말아. 기저귀의 바깥면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요. 이건 우리 애기들 할 때 다 해보셨잖아, 그죠? 네. 더러워진 기저귀를 빼고 둔부 및 항문 부위 해용부를 따뜻한 물티슈로 닦아내요. 따뜻한 물티슈에 닦아내고 이때 해용부는 앞에서 뒤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말리고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히 살펴 가볍게 두드리며 마사지하고 드라이 해줘야 되고 이때 피부에 발적이나 욕창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말린 다음에 기저귀를 채워요. 네, 기저귀 채운 것까지 했고 13번 바로 눕히고 기저귀에 테이프를 붙이고 14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마무리하고 바지를 입히고 침상주름을 펴서 팽팽 펴서 정리하고 욕창 예방을 위해 옷이나 침구의 주름을 정돈하고 면덮개 위로 이불을 덮은 후 우리 기저귀까지 다 했는데 면덮개가 아직까지 있을까요? 면덮개 위로 이게 면덮개는 벌써 없어졌는데 기저귀 채웠으니까 그죠? 면덮개 없어. 근데 시험 나오면 면덮개 위로 이불을 덮은 후 면덮개를 뺐다. 네. 사용한 물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필요시 탈주제는 방향제를 사용합니다. 맨 끝에가 환기는 나중에 그림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리를 못 드는 대상자라서 한쪽으로는 기저귀도 반으로 접었어, 그죠? 이렇게 해서 반으로 깔린 다음에 한자를 다시 이쪽으로 옆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이쪽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엉덩이를 감싸서 기저귀를 덮어주고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네, 그림과 같이. 그 다음에 유치도료관에서도 문제 하나 나옵니다. 소변 주머니 관리하는 거 기본 원칙. 유치도료관은 아까 봤고요.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는 유치도료관을 통한 감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감염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유치도료관은 그래서 2주에서 3주마다 뭐 너무 병원 가기도 어렵고 막 그러면 최대 뭐 한 달까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 있으면 방광염 생겨요. 그래서 빼요. 그래서 다시 또 기저귀 채우다가 또 욕창 생기면 또 다시 또 끼고 그래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든다.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의 원인이 된다. 높이 두면 3번 유치도료관을 통해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한다. 소변의 양과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해요. 2-3시간마다. 요양보호 사는 유치도료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 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방문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 예전에는 가정간호사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가정간호사는 많지가 않아요. 가정간호사는 그 의원 보통 의원급에서 해요. 또 의료원도 있어요. 방문간호사 아니고 가정간호사예요. 방문간호사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사이고 가정간호사는 그 병원에서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간호사가 요양원이나 집에 방문해서 이거 카테터를 2, 3주마다 교환해줘요. 이제 의사 처방하에 교환해줘요. 그래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2, 3주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체인지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정간호사가 많아서 근데 가정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참 의사들도 힘들고 이제 앞으로 점점 대상자는 많아지는데 가정간호사 페이가 세대요. 뭐 의사 월급만큼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가정간호사를 구하려고 의정부에도 그 재택의료 지금 재택의료 센터라고 하거든요. 그 요양병원 하셨던 원장님이 요양병원 폐업하고 재택의료 센터를 개업을 했어요. 올해 작년에 시범 사업했고 이제 올해도 하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 중이에요. 이제 전국으로 확대를 할 건데 하시는데 그분이 가정간호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급여를 의사 월급만큼 달라고 하더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갖고 너무 못 쓰겠는 거예요. 얼마나 환자 방문해서 진료를 하겠다고 가정간호사 파견을 뽑아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간호사 제도를 시행령이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방문간호사 제도,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체인지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는 거 지금 작업을 했고 올해부터 그 방문간호사가 이제 교육 과정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정간호사처럼 가정간호사가 대학원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2년이 되잖아요. 그 2년 동안 언제 그거 가르쳐서 해. 근데 다 할 수 있거든요. 일반 간호사도. 근데 그 가정간호사만 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도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도 간호사가 있어도 이걸 하면 안 돼.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의료행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요양원에서 카테터를 이렇게 하다가 의사가 소변을 받아오라고 한 거야. 그러다가 이 대퇴부가 골절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요양원에서 의료행위도 한 것도 나쁘지만 환자 다리를 불겨 먹은 거야.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하다가 이쪽 팔로 환자가 자꾸 이렇게 오므리니까 이쪽 팔로 이렇게 누르거든요. 누르고 꼈기 때문에 누르는데 뚝 소리가 나. 첫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환수하고 대상자도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하고 그러면 이제 퇴원해서 다시 그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디는 요양보호사가 하기도 한대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돕는 방법 보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통한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고 감염이 생기지 않게 도와야 돼요. 유치도뇨관 하고 있는 분들은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는 유치도뇨관 하고 있는 분은 이 페리니얼 케어를 하거든요. 매일 드레싱 하잖아요. 욕창이 있거나 어디 뭐 수술을 해서도 드레싱을 뭐 하루에 한 번 드레싱하거나 하루에 2번 처방이 있으면 이 드레싱을 해주는데 이것도 유치도뇨관 한 분도 페리니얼 케어 처방이 있어. 그럼 그 유치도뇨관 한 부위 여기 드레싱 해주는 거예요. 그 카테터는 들어가 있지만 그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부위에서 균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저기도 매일 드레싱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병원에 근무할 때 저는 별관 7층에 내과병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에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헬프를 요구를 해요. 간호부에다가 우리 너무 지금 바빠서 이게 안 되니까 헬프를 간호부에다 요청하면 간호부에서 어느 병동에 간호사가 제일 많은가 봐. 근데 우리가 환자가 그때 74베드야. 병동이 74베드면 엄청 큰 병동이거든요. 간호사가 제일 많아. 근데 제가 그때 제일 막내였어요. 그럼 저보고 수간호사가 중환자실에 가서 좀 헬프 좀 가서 도와주고 오라 그래. 그럼 제가 병동에 있던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가서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저런 거 페리니얼 케어 해주고 오랄 케어 해주고 백 마사지 하고 이게 그 처방을 했으면 시간마다
처치해야 될 것들이 그 투약 카드 꼽는 거 아시죠? 약 꽂아 놓는 거. 네. 투약 그 달력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주머니 있어갖고 약 꽂아 놓는 거. 네. 거기에 11시 처치, 12시 처치, 1시 처치. 내가 이분은 드레싱을 11시에도 하고 2시에 하고 4시에 해야 된다. 그렇게 오다가 났으면 11시에 내가 이거 페리니알 케어를 해줬잖아요. 그럼 처치를 11시에 꽂아 있는 걸 처치를 했으면 이걸 다음 2시 칸에다 옮겨 놓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듀티가 와서 2시 거 드레싱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간호사도 2시 거 처치했으면 4시 칸에다 옮겨 놓고.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식전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 잠자기 전에 먹는 약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하루에 잠자기 전에 한 번 먹는 약은 뭐가 있어요? 수면제. 수면제는 하루에 한 번 먹잖아, 그죠? 수면제. 예를 들어서 밤 9시에 수면제 카드가 있어. 그럼 그거는 밤 9시에 칸에 가서 꽂혀 있는 거예요. 밤 9시에 이 투약을 했어. 그러면 다 처치한 카드 칸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분도 예를 들어서 좌욕도 그렇고 드레싱도 그렇고 있던 카테타 하는 것도 그렇고 페리니얼 케어, 오랄 케어 다 처치했으면 다 처치가 끝난 칸에다 모아 놓는 거야. 그럼 이제 나이트번이 여기는 우리도 요양보호사도 나이트번 있잖아요. 나이트번은 밤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양 기록지도 다 정리해서 그 다음날 할 것을 준비해 놓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이트번이 다 와서 아침 투약 시간 6시에 투약할 거 다 카드 끼워놔. 그러면 그 듀티에 데이번이 와갖고 그 시간에 약 주고 주사 놓고 드레싱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돕는 방법 보면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고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생기지 않도록 드레싱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드레싱을 못하더라도 거기를 깨끗하게 보관해줘야 되겠죠? 보존을.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는지 되지 못하는지 살피고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이 소변에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어 불편감이 있고 배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가 빵빵해졌는지 보면은 그거 풀어주면 쭉 나오거든요. 잠궈 놓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소변 비울 때 거기 잠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면 돼요. 어떤 분들 이거 차면 못 돌아다니는 줄 알아. 근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맥 주사를 해놓고 이렇게 꽂아놓으면 못 움직인 줄 알잖아. 그죠? 근데 요즘에 다 그 플라스틱 스칼프니들이라고 해서 그 쇠 바늘 겉에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래서 쇠 바늘만 쏙 빼면 안에 플라스틱만 남거든. 그래서 다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붙지 않아요. 넘어가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이렇게 이분처럼 방광보다 아래에 오게 합니다.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문제에 이게 있더라고요. 다음 중 수분을 제한해야 될 질병은 근데 내전증, 뇌졸중, 고혈압, 신부전, 또 방광염 이런 게 있었어요. 수분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질병. 근데 답이 방광염이었어요. 수분을 제한하는 이거를 우리 신랑이 풀다가 모르겠다고 물어보더라고. 방광염이에요. 방광염은 수분을 많이 줘서 몸을 가셔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링거 조사 막 들어가요. 링거 그러면 몸에 물이 많아지니까 이게 소변 배출 되겠죠? 그럼 방광에 세균들이 있는 것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방광염 있으면은 그 생리식염수로 아까 그 폴리카테터를 이용해서 그 안에다 큰 주사기 가지고 씻어내요. 막 생리식염수를 많이 집어넣다가 쭉 빼갖고 버리고 또 새 거 들어가서 쭉 그럼 배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희석하는 거잖아요. 해서 그렇게 해서 방광 세척을 합니다. 큰 주사기로 카테타 이용해서 아까 한쪽은 소변 나오는 줄이고 한쪽에는 그 생리식염수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소변 나오는 데다 NMR 시린지가 뭐냐
이렇게 생겼어. 아까 소변 나오는 줄 있죠? 네. 거기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처음에 생리식염수를 해가지고 싹 넣어줘. 그럼 방광에 이제 소변이 생기겠죠? 그것을 뺐다 뺐다 이렇게 해서 씻어내는 거야. 해서 쭉 빼서 빼버리고 또 새 물 넣어서 하고 생리식염수로 그렇게 해서 세균을 씻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거기에 보면 농이라든가 박테리아가 많아갖고 뽀얗게 나와.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걸 자꾸 씻어내는 거야. 이것도 처방에 있으면 이리게이션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사기를 쓴다는 거. 방광염 생기면 이제 그렇게 해요. 네, 요양원이나 집에 있을 때 이제 열이 나고 기저귀를 사용하거나 폴리카테터를 갖고 있거나 폴리카테터예요. 이게 유치도뇨관이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방광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열이 난다 그러면 방광염 의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준비 물품 보겠습니다. 이름 장갑 스크린 똑같고 요때 알코올솜이 있어요. 알코올솜. 알코올솜은 소변을 밖으로 배출시킨 다음에 거기 끝에 알코올로 닦는다고 했어요. 여기 알코올 처음 들어가는 거 한번 나왔어요. 방법 1번 똑같고 2번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원활히 배출되는지 살피고 소변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살피고 소변 주머니를 비울 때는 밑에 있는 배출구를 열어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흡입한 후에 제자리에 꼽는다. 근데 이것이 막 이렇게 바닥에 질질 끌리고 그러면 안 돼요. 끝이 아무리 저기 배출구를 하더라도 질질 끌리게 하면 안 돼요. 소변 주머니는 반드시 아랫배보다 밑으로 가도록 하고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도 그래서 이거 소변량이 또 적어지면 몸에 수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변량이 적었으니 이분이 탈수가 올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정맥주사 처방을 합니다. 의사들은.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는 썰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요.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가 있어. 제가 아까 이게 관을 빼놓으면 거기 부분이 풍선이 생겨서 막는다고 했죠? 근데 거기 새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풍선이 터졌어. 터지면 그것도 빠지지만 아직 빠지지는 않았는데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안 빠지잖아요? 근데 소변이 밖으로 샜어. 터져서 샌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새 걸로 체인지 해줘야 되니까 보고하면 돼요. 지시가 있을 경우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돼요. 어떻게 기록하냐? 이분이 아침 식사에서 물은 반컵 먹고 밥은 한 공기 중에서 반 공기 먹었고 그거 적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록하는 거, 그 양을 어떻게 기록을 해? 그러면 모르니까 이게 몇 cc 되는지 모르면 3분의 1 공기, 국도 뭐 4분의 1만큼 먹었다 이렇게 쓰면 되고 컵으로 그분이 드시는 컵은 있으니까 반컵, 뭐 3분의 1컵 이렇게 쓰면 돼요. 양은. 그리고 뭐 바나나 반개, 바나나 한 개, 딸기 2개 뭐 이렇게 쓰면은 그 수분 양을 어느 정도 가감하거든요. 그 체크하는 분은 간호사가 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이분이 먹은 건 그만큼 먹었는데 보니까 하루에 2000cc는 먹었네. 그러니까 2000cc 먹었으니까 나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소변을 잘 못 보시네. 그러면 정체되어 있겠죠. 정체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환자가 정체되어 있을까요? 신부전, 부니까 신부전 그런 분들이 정체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먹은 건 이만큼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 이분은 부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중도 재보니까 어제보다 오늘 훨씬 늘었네. 그럼 이분이 부종이 있구나 생각해서 필요하면 인율제를 주거나 또 해야 되겠죠. 물을 빼줘야지. 네, 이렇게 합니다. 5번 소변기에 소변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소변 이상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비워 냄새가 나지 않게 한다는데
소변을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변기에 버린다 맞을까요? 소변이니까 변기에 버려도 되잖아, 그죠? 근데 시험에는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뭐가 다른 뭐가 다른 병계 그 소변 병원 가면은 그 전에는 병계다 이렇게 안 가서. 내려가서 합쳐지 병원에서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지정된 데가 따로 생겼어. 예, 있어요. 예. 병원에서는. 근데 요양원에 그런 데가 있을까요? 병원에 기적 있으니까 없고, 그리고 재가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디다 버려야 돼? 변기에다 버려야지. 예. 근데 여기서 시험에는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좀 본 것 같아요. 변기에 버린다 본 것 같아요. 지정된 장소. 그것도 주장하는 거 예, 좀 하면 돼요. 근데 집에서는 변기하면 되고 물손 씻고. 자, 요거 그림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이제 컵이네. 컵 너무 작은 것 같아. 예, 넘쳐. 예. 그 병원 남자 변기 있죠? 남자 변기 없네. 그게 없는데 이렇게 남자 변기 없네요. 남자들 변기 있잖아요. 네, 통으로 된 거. 네, 응. 그걸로 하거든요. 보통은. 거기다 해서 양을 여기다 하면은 비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양을 잘 못 빼는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100cc 받네, 300cc 받네, 눈금이 있어요 변기에. 그래서 그걸로 양을 재서 적어놓으면 돼요. 특별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부전 환자다, 신부전 다 소변 양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그고 다 내린 다음에 잠그고 그 끝에를 알코올 솜으로 닦고 솜으로 닦네. 그다음에 고정시켜서 걸어놓습니다. 그다음에 요로 관리, 장로 관리 이거 제가 영상 보려고 저도 봤거든요. 여기서 보여주려고. 갖고 오는 거. 응? 아니 보여주면 진짜 그게 여기서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냥 그림만 봐요. 그림만 봐도 되잖아. 그림만 봐요. 아 그림만 볼까요? 네. 그래. 다음 시간에 보면 그림. 네. 그리고 배설도움. 유진이가 네네. 그림만 보죠. 뭐. 우리가 더빙해.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